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덕성여자대학교의 2023학년도 수시 입결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동덕여자대학교의 2023학년도 수시 입결을 분석하며 서울권 여자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동덕여자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 동덕 창의 리더 전형이 입결을 공개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오늘의 콘텐츠에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이 입결을 메인으로 다루었으며 동덕여자대학교에서는 2024학년도에 들어 수시 모집에 여러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번 콘텐츠 및 동덕여자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를 통해 이러한 변화 사항까지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동덕여자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 및 2개년 주요 수시 전형의 변화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우선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의 경우 전형 구성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2024학년도에 논술 우수자 전형이 신설됨에 따라 선발 인원이 매우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동덕 창의 리더 전형은 원래도 1단계는 서류 100%로 3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50%, 면접 5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전형 방식으로 면접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2024학년도부터는 면접의 비율을 10% 더 확대해서 1단계는 서류 100%로 3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40%, 면접 6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전형 방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동덕 창의 리더 전형에서 약학과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다가 2024학년도에 들어 갑자기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만 약학과 신입생을 선발하다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 동덕 창의 리더 전형으로도 신입생을 새로이 모집하면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과 동일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덕여자대학교 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에 기재된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사실 동덕여자대학교는 2021학년도에서 2022학년도로 넘어갈 때나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로 넘어갈 때 모두 학생부 교과 전형 및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모집 단위 변동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변화가 딱히 없었는데 2024학년도에는 꽤 여러 변화가 생긴 모습입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 동덕 창의 리더 전형은 앞서 말씀드린 약학과뿐 아니라 화장품학 전공, 문화지식 융합학부의 여러 전공에도 신설되었고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완화되었습니다. 또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은 2024학년도부터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추천 전형으로 변경되었으나 학교장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일반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성격과 똑같다고 보셔도 되기는 합니다. 기타 고른기회 전형이 기회균형 전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실기실적 실기 우수자 전형에서 실기 평가 비율이 늘어난 사항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료는 모집 단위별 연도별 모집 인원을 비교하기 위한 동덕여자대학교 주요 수시 모집 전형들이 3개년 세부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변화 비교 분석 자료입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는 이변 없이 모든 모집 단위에서 선발 인원이 크게 줄어든 모습이며 최소 절반 이상 많게는 3분의 1 규모까지 인원이 줄어든 모집 단위도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동덕 창의 리더 전형은 전형 전체 선발 인원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는 신설 모집 단위의 영향이고 세부 모집 단위별 인원 자료를 보시면 디자인학부 미디어 디자인 전공에서 모집 인원이 동일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학생부 종합 동덕 창의 리더 전형에서 모집을 실시하던 모집 단위들이 선발 인원이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입결을 분석하기 이전에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콘텐츠를 시작하면서도 예고해드렸듯 오늘 동덕여자대학교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에서는 학생부 종합 동덕 창의 리더 전형의 입결은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듯 본 콘텐츠의 자료 역시 동덕여자대학교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와 대학 어디가 입결 자료를 출처로 제작하였는데 입학처에서나 대학 어디가에서나 학생부 종합 동덕 창의 리더 전형이 합격자 내신 등급 관련 자료는 공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팀장이 동덕여자대학교 입학처에 학생부 종합 동덕 창의 리더 전형이 합격자 학생부 교과 성적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냐고 문의해 보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량적인 학생부 교과 성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성적 지표는 따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으니 수험생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덕여자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할 때 계열별로 반영 교과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고 반영 교과의 전 과목 성적을 활용합니다. 입학처에서 공개한 입결 자료인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성적은 해당 사항이 적용된 자료이며 대학 어디가에서는 대학의 성적 산출 기준에 맞게 입결을 공개하고 있으니 대학 어디가 출처 입결 자료인 최종 등록자 50% 내신컷 성적 및 70% 내신컷 성적 역시 반영 교과가 적용된 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는 소수점 한 자릿수까지 대학 어디가 입결 자료는 소수점 두 자릿수까지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어 편차는 대학 어디가 입결 자료끼리만 산출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전형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입니다. 모집 요강상으로는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의 명칭이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우수자 특별 전형으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큰 차이는 없어서 본 콘텐츠에서는 해당 전형의 명칭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은 2024학년도에 들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우선 약학과를 제외한 전체 모집 단위에서는 국수 영탐 중 2개 영역합 7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데 2023학년도까지는 국수 영탐 중 2개 영역합
영역합 7등급 이내 탐구 2과목 평균, 영어 영역 포함 시 국수 영탐 중 2개 영역합 7등급 이내 탐구 2과목 평균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학생이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 성적을 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에 활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합 7이 아니라 2합 6이 등급합 조건을 적용한다고도 볼 수 있었는데 2024학년도부터 이러한 조건이 폐지되어 실질적으로는 등급합 조건이 1등급 내려간 효과가 있으며 여기에 더해 탐구 영역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에 활용할 시 한 과목의 성적만 좋아도 되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학과의 경우는 국수탐 중 2개 영역합 4등급 이내 탐구 2과목 평균에서 국수탐 중 3개 영역합 6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으로 등급합 조건은 강화되었는데 탐구 영역에 대한 조건은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탐구 영역에 대한 사항보다 등급합 조건에 대한 사항이 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하고 3합 6이 조건을 적용하면 사실 동덕여자대학교 약학과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에 활용하는 모든 영역이 성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약학과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보는 편이 맞을 듯합니다. 결론적으로 약학과를 제외한 일반 모집 단위의 경우 지원 인원이 대폭 줄어듦과 함께 수능 최저 학력 기준까지 완화되었으니 2024학년도에 들어서 입결이 상당히 상승할 것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해당 전형이 2023학년도 입결 자료 및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모집 단위를 정렬한 자료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최종 등록자 평균 성적을 소수점 한 자릿수까지만 공개하고 있어서 입결이 겹치는 듯 보이는 모집 단위가 많습니다. 약학과의 최종 등록자 평균 성적이 부동이 1위를 자랑하고 있으며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전공과 문화예술 경영 전공이 입결이 높은 이유는 반영 교과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해당 두 전공은 국어, 영어 교과의 전 과목은 필수로 반영하고 수학, 사회, 과학 교과 중에서 성적이 가장 좋은 교과 하나를 추가로 반영하기 때문에 합격자 내신 성적이 높게 계산될 확률이 높겠죠.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 전체의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은 대략 3.0등급인데 약학과 및 반영 교과가 다른 두 전공을 제외하고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성적을 계산해보면 3.1등급 정도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이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로 넘어오며 해당 전형에 생긴 변화가 없었던 만큼 평이한 입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성적이 변동된 것은 당해 지원자 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 충원율이 변화로 인한 것이며 전형 전체의 최종 등록자 평균 성적이 3.0등급 정도이며 약학과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전공, 문화예술 경영 전공을 제외한 모집 단위 최종 등록자 평균 성적이 3.1등급 정도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과 관련하여서는 2023학년도의 전형이 입결이 어떠했고 2022학년도와의 차이는 어떠한지 등 보다는 2024학년도에 입결이 오르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입결 자료까지는 없지만 동덕여자대학교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생부 종합 동덕창의 리더 전형에 대해서도 간단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에는 전형 방식이 전 모집 단위에서 1단계는 서류 100%로 3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40%, 면접 6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통일되기는 했는데 큐레이터학 전공 및 미디어 디자인 전공은 2023학년도에도 해당 전형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다는 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2022학년도에는 회화과의 1단계 선발 배수는 5배수로 달랐다는 점 등이 있지만 해당 전공들은 미술 디자인 계열로 메이저 리서치 콘텐츠를 보시는 많은 학생들의 경우 인문, 사회과학, 자연정보과학대학 전공을 지망하기 때문에 이를 따로 자료에 정리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로 2024학년도의 전형 방식이 통일되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아무리 학생부 종합 전형이어도 이렇게 전형 전체의 입결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는 일단 학생부 종합 동덕창의 리더 전형이 면접의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 1단계 통과 이후로부터는 면접이 많은 부분을 좌우하니 정량적인 내신에 구애받지 말라는 의도에서 합격자들이 학생부 교과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듯 싶습니다. 그리고 면접의 비율이 높은 만큼 생각보다 최종 등록자들이 내신이 꽤 낮을 가능성도 있는데 괜히 이러한 입결을 공개했다가 동덕여자대학교는 특정 등급도 합격할 수 있다는 정보가 돌아 기존 지원군보다 더 낮은 내신 성적대를 가진 학생들이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이 팀장이 2024학년도 동덕여자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도 설명해드렸듯 대부분의 대학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서서히 논술을 폐지하는 추세인데 동덕여자대학교는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여 논술 우수자 전형을 신설해버린 것도 그렇고 대학 어디가 측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입결을 통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동덕여자대학교는 여러모로 자신만의 길을 걷는 당당한 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쟁률 및 충원율 지표뿐이기는 하지만 해당 전형이 2개년 입결 자료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동덕여자 수시 입시에서 가장 큰 임팩트를 줄 사항은 논술 우수자 전형의 신설 및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 선발 인원이 대폭 축소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 인원이 많이 줄어들면 똑같은 수험생들이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입결 컷이 위에서 끊기니 입결이 상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여기에 더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까지 완화되니 입결 상승은 필연적이고 얼마나 상승할지를 걱정해야 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23학년도보다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에 지원하는 인원도 많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데 해당 학생들 중 그래도 동덕여자대학교에 지원 카드를 쓰고자 하는 학생들이 어떤
어떤 전형을 대신에 선택할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논술 우수자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동덕 창의 리더 전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논술 전형은 원래도 수시에서 메인까지는 아니었지만 최근 대학들이 논술 전형을 축소 폐지하며 더욱 수시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어 논술 전형을 선뜻 준비하려는 수험생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정시 성적, 특히 수리 논술의 경우 수학 영역이 성적에 조금 자신 있는 학생들이 수시 카드를 쓰지 않기는 아깝고 논술을 조금씩 준비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내신에 올인했다거나 학생부를 전반적으로 관리한 케이스라면 굳이 논술 전형을 새로이 준비하기 진입 장벽이 높기는 하죠. 그러니 기존이라면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에 지원했을 학생들은 1단계 합격 배수안에 들기만 하면 면접을 한번 노려보겠다는 생각으로 학생부 종합 동덕 창의 리더 전형에 유입될 것이라 예측됩니다. 다만 학생부 종합 동덕 창의 리더 전형도 모집 인원이 조금씩 줄어들기는 해서 아예 다른 대학을 선택해버리는 경우가 많지 학생부 종합 동덕 창의 리더 전형의 경쟁률이 그렇게까지 폭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약학과에서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 동덕 창의 리더 전형으로 새로이 모집을 실시하여 몇 등급까지 동덕여자대학교 약학과에 지원할 수 있냐고 질문을 주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도 계신데 이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약학대학 학생부 종합 전형을 새로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도 내신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처럼 1점대 초중반위 학생들이 합격할지 가천대학교 학생부 종합 가천의학학 전형처럼 이교과가 탄탄한 특목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선발해 합격 스펙트럼이 넓을지 등은 입결이 나와봐야 확인이 가능한데 학생부 종합 동덕 창의 리더 전형은 입결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메이저 리서치 측에서도 동덕여자대학교 약학과 학생부 종합 동덕 창의 리더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 및 합격하는 학생들의 데이터를 차근차근 모아보아야 할 듯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콘텐츠 역시 동덕여자대학교를 지망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